안녕하세요. 마법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는 책 준비했는데요. 인생을 4계절로 나눠서 그 해당하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56통의 편지를 담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청년을 거쳐서 중년, 장년, 노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단계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전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면은요, 첫 번째 1부에서는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인생의 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할을 감내하며 오늘을 사는 그대에게, 인생의 여름을 보내며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대에게, 인생의 가을을 보내며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대에게,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보내는 노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청년을 거쳐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인생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의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그런 책입니다. 책을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제가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1부,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부분인데요. 편지 1. 왜 남과 비교합니까? 당신은 이미 유일한 존재입니다. 편지 2. 시간은 돈처럼 모을 수 없습니다. 편지 3. 꿈을 찾지 마세요. 꿈을 만드세요. 편지 4.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짝입니다. 편지 5.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사는 세상입니다. 편지 6. 난을 키우듯 친구를 사귀세요. 편지 7. 부모님은 결국 당신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편지 8. 1등이 아니면 더 재미있습니다. 편지 9. 젊어서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편지 10. 산을 오르는 방법은 한 발짝씩 걷는 것뿐입니다. 편지 11. 나 아닌 누가 나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편지 12. 스스로에게 게으른 시간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편지 13.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편지 14. 자연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는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편지 15.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편지 16. 나를 알아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 17. 자유로워 봐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역할을 감내하며 오늘을 사는 그대에게, 여름에 해당하는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요. 편지 18. 기회란 길 모퉁이마다 숨어 있습니다. 편지 19. 야금야금 해야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편지 20. 모두가 가졌다고 꼭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편지 21. 내 이름 자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편지 22.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싫은 것입니다. 편지 23. 그런데 자녀가 몇 반인지는 아십니까? 편지 24. 혹시 자녀의 삶 속에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편지 25. 바빠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지 26. 배우자에게 화가 났다면 잘 표현해야 합니다. 편지 27. 부부간 입장 정리가 되어야 고부간 문제도 풀립니다. 편지 28.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3부에서는 다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대에게 인생의 가을을 보내며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요. 편지 29. 들어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편지 30. 생각한 것을 행동한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편지 31.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답게 하면 됩니다. 편지 32. 퇴직은 직장을 떠나는 것이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 33. 내려놓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편지 34.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지 35. 배우는 것만큼 즐거운 세상 구경이 있겠습니까? 편지 36. 인생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편지 37. 이혼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권할 이유도 없습니다. 편지 38. 아내의 비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편지 39. 가족과 네트워킹 해보세요. 편지 40.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늙은 것입니다. 편지 41. 늘 엄숙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지 42. 가진 것은 무엇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부에서는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대에게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보내는 노년들에게 무엇보다 자유로워지길 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편지 43. 나 자신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편지 44. 스마트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편지 45. 젊어 보이려 하지 말고 젊게 사세요. 편지 46. 자투리 삶이라고 하기엔 노년이 너무 길지 않나요? 편지 47. 경로 우대는 사회의 배려입니다. 편지 48. 노인의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편지 49. 상상력이 노후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편지 50.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누리세요. 편지 51. 외로워 말고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편지 52. 어차피 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옵니다. 편지 53. 배우자가 떠난 후의 생활에 대비하세요. 편지 54. 유언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계획입니다. 편지 55. 가져갈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이 주고 가세요. 편지 56.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입니다. 꿈, 생각하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 가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장 속의 새는 세 장 밖을 알 수 없습니다. 기회란 길 모퉁이마다 숨어 있습니다. 선배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일생 동안 간직하셨던 액자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욕 내줘 하면 선수목하라는 글이 아담한 액자 속에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거든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뜻입니다. 즉 기회를 만들라는 충고였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회인 줄 모르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기회인 줄 알았다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면 기회를 못 알아본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식은 그 이야기가 지겹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동의가 안 되어서 더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왜 나이 드신 부모는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자식에게 할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분신에게 부모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긍정해 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일 수 있습니다. 자식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을 날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이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의 존재로서 내가 하는 말을 또 다른 존재가 들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쉽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 자체, 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기일 때 했던 옹알이에 뜻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그 뜻을 다 알고 들어주었을까요? 이제는 연로한 부모가 당신에게 옹알이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 그마저도 계속 들어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효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 내려놓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젊어 보이려 하지 말고 젊게 사세요.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즐겁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싫은 것을 감내하는 고통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면 결국 밝은 곳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 터널 속이 어두워서 무섭다고만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미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의 바탕에는 그것을 이루고자 한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망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그것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루기 위해서라면 해야 할 다른 모든 것들까지 흔쾌히 해내는 태도가 열망입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과 이전 모든 과정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손실이 되겠죠. 가보지 않은 곳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보지 않아 결국 모른다는 것만큼 큰 손실이 있을까요? 결국 기회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에게 오는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는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회는 그렇게 새로운 길로 접어들 때 나타납니다. 더 많은 모퉁이를 돌아보는 사람, 즉 더 많은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회를 발견할 확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란다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절에 가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설법합니다. 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내려놓음은 쉽지 않나 봅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망칩니다. 절망에 빠져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옳지 않은 일을 지속합니다. 사실상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짐만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 한결 가벼우니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 하지 말고 젊게 사세요. 어릴 때는 귀엽다는 말을 곧잘 듣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잘생겼다거나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이 듣기 좋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말들이 참 헛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은 듣기 싫은 소리도 아니며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의 표현처럼 정말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게 보이든 늙어 보이든 자신의 나이보다 늙을 수도 젊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못한다 해도 기력이 약해진다 해도 장년기 이후 정년 후의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시간이 단 하루만 남았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입니다. 즐겁게 사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앞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할수록 여생의 자유를 즐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0세를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살기를 겨루려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 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 삽시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2013년에 출간한 내 에세이집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독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도 재미있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이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 같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재미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로서도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목에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말을 붙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과정 자체를 재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과정 자체를 재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문제였습니다. 치과 의사인 큰 며느리가 나에게 강하게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고 하세요? 저 역시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가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태기여서 그랬을까? 늘 하고 있고 또 손에 익숙한 일이지만 때로는 하기 싫다. 그래도 나가서 참고 일해야 할 때가 있다는 항변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의 없이 동의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과거에 며느리와 같은 마음으로 지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주장한 더 정확한 의미는 재미있는 일만 골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닥치면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있는 구석을 찾아 만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기왕 할 일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쓴 말이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마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근우 박사의 책인데요. 이분이 지은 책으로는 당신은 괜찮은 부모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등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들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경험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말씀들이 와 닿는 부분이 많은데요. 벌써 봄을 거쳐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벌써 가을에 도착하신 분도 계실 것이며 지금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고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아직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올 때까지는 마지막이 아닌 거죠.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제목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또 보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지나갈 2022년 8월 1일 지금 현재 이 순간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되새기면서 행복한 밤 되세요.